자, 국어문법 원픽 하진우 선생의 음운 변동 편입니다. 이번에는 자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의 개념을 인지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자음부터 필수적인 개념을 익히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음은요, 우리가 목 안이나 입 안에 어떤 자리가 완전히 막히거나 아니면 공기가 간신히 지나갈 만큼 좁혀지거나 해서 마찰을 일으키거나 하여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자음이라는 녀석은 어딘가에 닿아서 나는 소리다 해서 닷소리 혹은 장애음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음의 소리를 내는 위치 및 이런 것들을 그림과 함께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꼭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표 비슷한 것을 한번 적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일단 모든 모음은요. 울림소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에이오우 이렇게 발음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성대를 울린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목에 손을 두고서 해보시면 진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음, 지금 우리가 해나갈 자음은 대부분이 안 울림 소리예요. 그리고 일부 울림 소리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안울림 소리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울림 소리에는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발음을 하는 예사 소리, 그 다음에 목을 좀 되게 발음을 하는 된 소리, 세게 발음을 하는 거센 소리, 그리고 목구멍의 마찰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목청 소리까지 안울림 소리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녀석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자 어휘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한자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요게 기본적으로는 평범한 소리다라고 해서 평음, 그 다음에 된 소리는 단단한 소리, 경음, 그 다음에 거센 소리는 격하게 발음하는 격음, 그리고 목청 소리는 입인 후과 할 때 목구멍 소리입니다. 자, 요렇게 평음, 격음, 경음, 격음, 후음이라는 한자어까지도 정확하게 익혀두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울림 소리는 요거 조금 이따 쓰도록 하고요. 울림 소리는 우리가 흔히 노란, 양말, 나라, 마음 등으로 외우는 이 네 개의 자음만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울림 소리에 해당하는 한자음들이 비음하고 코를 울리는 비음하고 흘려나가는 유음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놈들이 이제 한자어로 적힌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제가 아직 좀 덜 익숙하고 그래가지고 글자 모양이 엉망진창인데요. 원래는 아주 명필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이제 가볼까요? 여러분들 예사소리 몇 개죠? 예사소리가 몇 개? 바로 안 나오죠? 바로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사소리는 5개가 있습니다. 그놈들은 이렇게 외우십시오. 거, 대, 병, 신, 집. 거대 병신짓, 거대 병신짓, 거대 병신짓. 누구를 욕하거나 비속어를 쓰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더 쉽고 빠르게 외워지게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거대 병신짓. 벌써 외워지셨죠?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거대 병신짓 5개의 예사소리만이 된 소리가 될 수 있고요. 거대 병신짓 5개의 예사소리만이
거센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라는 걸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지금 여기에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기역 발음을 어떻게 하죠? 기역 발음을 해보시게 되면 혀의 뒷부분이 윗천장을 막은 상태에서 혀가 위에 입천장을 요런 식으로 막은 상태에서 발음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발음을 하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만든 것이 기역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걸 보고 만든 게 니은이죠. 그 다음에 두 입술이 붙어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것이 미음입니다. 미음. 기역,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시옷 발음은요, 여러분이 이빨 사이사이에, 이게 잇몸이고 위로 이가 이렇게 솟아있다고 하면 이빨 사이사이에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만든 게 시옷입니다. 그리고 목구멍을 둥글다라고 하여서 만든 것이 이응이죠.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기본 글자들이에요. 이 기본 글자 5개, 그녀, 모습, 이렇게 외우는데요. 이 기본 글자 5개를 훈민정음 때는 가획을 하고, 지금 옛날 거 하는 국어사 하는 중은 아니지만 그 녀석을 병서 옆으로 나란히 2번 쓰고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의 자음들이거든요. 자, 기본자가 기역이다. 가획은 한번 획을 더했다. 키읔. 이상하네요. 밑으로 오니까 글씨가 너무 이상하게 써지네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키읔. 그 다음에 병서 옆으로 나란히 2번 쓴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쌍기역이 여기 있는 된 소리, 키읔이 거센 소리,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미 기본 글자인 예사 소리에 해당하는 놈이 있어서 거기에서 가획을 하고 병서를 하는 형식으로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키읔, 쌍기역 이런 것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은 좀 아니겠네요. 똑같은 위치에서 발음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대 병신짓이 있어야 그놈을 된 소리로도 거센 소리로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된 소리로 가보면 이제 예사 소리 5개를 보라고 하면 돼요. 그대로 된 소리로 쓰시면 되잖아요. 요렇게 가능하면 위치를 좀 맞춰주십시오. 제가 되려 삐뚤하게 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센 소리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목청 소리를 먼저 쓰겠습니다. 시옷 밑에 쓰십시오. 시옷 밑에 아래쪽에 목청 소리 히읗을 적어주세요. 이 히읗이라는 녀석은 흐 해가지고 목구멍 사이의 마찰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자, 이 녀석 히읗하고 기역을 합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다가 흐가 추가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거센 소리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귿 히읗 트, 비읍 히읗 프, 시옷 히읗 이쪽은 없어요. 같은 마찰음이기 때문에 축약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읒 히읗 츠 이렇게 4개가 나오죠. 크, 트, 프, 츠 혹은 피카츄 털 무슨 식으로든 외우시면 됩니다. 요렇게 안울림 소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이 있는데 비음 글자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이 비음이라는 건 코를 울리는 소리죠. 여기에 리을 제외하고 코를 한번 막아보세요. 콧구멍을 찔러서 막지 말고 양코를 잡고 막아보시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발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리을도 괜찮죠? 니은, 이응, 미음은요. 이놈들은 지금 코를 잡게 되면 코를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음을 갖다가 리을을 제외한 나머지 놈들이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다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니은에다가 획을 계속 더한 게 뭐겠습니까? 디귿, 티읕, 뭐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은 이 위치에 리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시옷도 이 위치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빨 사이사이 마찰이니까 정확한 위치는 어쩌면 이쪽일 수 있겠네요. 자, 대략 어쨌든 위치는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음에다 획을 계속 더하는 비읍이나 피읍이나 옆으로 나란히 쓴 쌍비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 입술 부분에서 미음, 비읍, 피읍 하고 만들어내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글자들은 비슷한 모양들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 있는 녀석들은 같은 모양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딱 하나 이 이응 아까 여기다가 썼지만 이 이응이라는 녀석은 발음 나는 위치가 여기에요. 기억하고 같은 위치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그 응 해보시면 같은 방식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위치에서 같은 위치에서 혀가 만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기억하고 이응이 같은 위치의 소리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흐 하고 목구멍 소리는 여기 정도 되겠고요. 자,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기억하고 같은 위치의 비음이 뭐죠? 국물 했을 때 우리는 국물로 발음이 나는 이유가 기억에 같은 위치의 비음으로 소리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디귿하고 같은 위치에서 비음을 생각을 한다면 니은에다가 획을 더한 게 디귿이니까 니은은 여기여야 하며 비읍은 미음에다 획을 더한 녀석이므로 여기여야 합니다. 이응, 니은, 미음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유음인 리을은 사실은 흐를 류자를 써요. 흐를 류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놈이 두음 법칙 때문에 유음이라고 지금 적힌 거지만 여기서 유음이라는 녀석은 혀가 입천장을 막은 상태에서 양옆으로 소리가 흘러가거든요. 르 이런 식입니다.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요놈 역시 니은에다 획을 계속 더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위치를 여기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 조금 추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거대 병신짓 중에 요 세 개. 거대병 3종 세트. 거대 병신짓 중에 거대병 3종 세트. 파열음 3종 세트죠.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파열시킨다 해서 파열음이라 합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이 시오, 쌍시오, 티읕 이쪽 계열들은 소리의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뒤에 있는 지읒, 쌍지읒, 치읒 이 녀석들은 파열된 후에 마찰을 일으키죠. 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찰음. 파열된 뒤에 마찰을 일으킨다. 파찰음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외음할 때 녀석들이 이 녀석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렇게 위치를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파열음 3종 세트 중에 대표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 거대병, 그 다음에 노랑양말 울림소리 4개. 이 동그라미를 한 놈들은 대표음이라고 하는 녀석들인데요. 대표음이 뭐냐면 받침의 발음입니다. 여러분이 음절 끝소리니 자음군 단순하니 그런 데서 받침의 발음을 배우시죠? 받침으로 발음할 수 있는 단 7개의 대표음이라는 녀석, 대표음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녀석들은 어떤 자음을 받침으로 쓰든지 간에 모조리 기역, 디귿, 비읍으로만 발음이 나고 그 외에 이 녀석들은 노란 양말은 노란 양말로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느다란, 물방울 해가지고 7개의 대표음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거를 먼저 암기를 하세요. 이것만 암기를 하셔도 사실 수능에서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구체적인 음운 변동 규칙을 외우시면 제일 좋지만 조금 모르고 있다고 해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운 변동 규칙은요. 잠깐만 올려서 파악을 하실 때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기와 발음의 차이를 파악하시면 되세요. 이 방법은 조금 이따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왜 수능에는 이 정도만 해도 써먹힐 수 있다는 건지 한번 보시면은요. 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음은 발음 기호 표시를 이렇게 사각괄호로 하죠. 이걸 놓고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국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의 발음이 국물로 났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표기를 발음을 제대로 쓰라라는 문제는 내지를 않잖아요. 이미 적어주고 그 차이를 통해서 음운 변동이 뭔지 파악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래 기억이 이응이 됐다. 이응이 무슨 음? 비음. 이응이 비음.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으로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으로 교체됐다. 비음하다. 비음이 아니던 게 비음으로 변화됐다. 라는 식으로 알아내실 수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더 해볼까요? 국밥. 제가 국밥충입니다. 국밥. 이렇게 발음이 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읍이 쌍비읍인 된소리로 바뀌었다. 이게 경음이다. 역시나 교체다. 얘는 된소리 되기 경음화이다. 라는 식으로 알아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적어드린 이 표 자체를 필수적으로 암기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음 분류표를 가능하면 암기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는 따로 외워보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용어부터 아셔야 돼요. 이 조음, 조자가 만들어내다, 창조하다 할 때 조입니다. 만들다, 소리를 만드는 위치. 아까 이 그림에서 입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빨, 입천장, 목구멍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순서대로입니다. 입술 소리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목청까지 들어갑니다. 이 녀석들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한자어를 알아야 된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 소리라고 순 우리말로 써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입술 순, 자, 입술 순 기억하세요. 양순음. 그 다음에 잇몸 소리. 이와 잇몸 같은 걸 가지고 만들어낸다 해서 치조음이라 합니다. 센입천장. 입 구자에 덮개 개자. 이라고 하는 놈인데, 여러분, 윗니 뒤에 입천장을 혀로 한번 더듬어 보시면, 윗니 바로 뒷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죠. 그 부분이 센 입천장인데요. 약간 단단합니다. 그래서 단단할 경자를 써서 경국의 근데 더 뒤로 만져보시면, 너무 하지 마세요. 토해요. 저도 시험 삼아 해보다가. 그 부분은 조금 온폭 들어가 있고, 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하다. 입천장, 국에, 이라는 용어를 쓰죠. 마지막 목청 소리는 아까 했습니다. 후음, 목구멍 후자, 후음입니다. 요렇게 용어들을 반드시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안 울림 소리, 거대 병신집부터 시작하는 놈들을 채우시고 울림 소리, 비음률 채우시면 되는데 이건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암기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 좋으신 걸로 외우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대 병신집부터 배치하고 갑니다. 거대 병신집 중에 이제 파열음 3종 세트가 거대 병이라고 했잖아요. 파열음 3종 세트가 거대 병인데 그놈을 바닷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 띄우라 이건 이 자리에는 나중에 지읒 들어갈 거예요. 자, 거대 병만 먼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띄운 자리에 거대 병신짓 중에 지읒 배치하세요. 경국의 음입니다. 그 다음에 시옷 어디죠? 이빨 사이 마찰이기 때문에 시옷은 치조음 계열에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된 소리, 거센 소리로 쓰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똑같은 마찰음인 하나, 히읗. 여기 적어주시고, 비음. 한번 채워볼까요? 노란 양말, 비읍의 비음, 밤물. 받침 비읍이 미음으로 발음됐죠. 닿는, 디귿이 니은으로 발음이 되죠. 니은에다 획을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국물 하고, 기억 이응으로 같은 위치에 비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니은에다가 획을 계속 더한 리을이라는 유음까지 채우시면 이 자음 분류표는 다 채우신 게 됩니다. 된 소리와 거센 소리만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쌍지읒, 치읒, 쌍기역, 키읔. 그 다음에 시옷은 거센 소리가 없으니까 쌍시옷. 히읗은 예사소리, 된소리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한 칸입니다. 자, 이렇게 채우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암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 표를 제공하고 문제를 풀 때가 많지만 암기하고 계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기억 듣는 순간 이놈이 연국의 하고 바로 튀어나오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런 정도로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자음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문법 원픽 하진 후에 음운 변동 다음으로 이어집니다.